안녕하세요. 인생지혜 길잡이 가족 여러분, 현역 의사 이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무겁고 심각한 내용입니다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얼마 전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8세 김모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습니다. 가족분들이 말씀하시길 아침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병원 오는 길에 증상이 좀 나아진 것 같다며 괜찮은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CT 촬영 결과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뇌혈관 여러 곳에서 작은 경색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후유증 없이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말이 잘 안 나오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말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이 연간 2만 1천 명이 넘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사망률이 여름철보다 40%나 높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급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뇌세포는 다른 장기와 달리 재생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가 20년간 응급실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뇌혈관의 마지막 경고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뇌혈관 질환 환자 중 30%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어딘가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뇌혈관이 터지기 전 나타나는 세 가지 마지막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입니다. 지난달 응급실로 온 72세 박모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평소 두통이 전혀 없던 분이셨는데 새벽 4시경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극심한 통증으로 깨어나셨대요. 워낙 아파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오는 동안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됐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두통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표현하시는 말이 천둥번개가 머릿속에서 치는 것 같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둘째, 갑작스럽게 시작됩니다. 보통 두통은 서서히 심해지는데 뇌혈관 관련 두통은 1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셋째, 목 뒤쪽과 어깨까지 뻗치는 통증을 동반합니다. 이는 내막을 자극하는 출혈 때문입니다. 넷째, 메스꺼움과 구토가 함께 나타납니다. 뇌압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나이별로 보면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70대에 정점을 찍습니다. 50대는 인구 10만 명당 45명, 60대는 89명, 70대는 156명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두통을 단순한 스트레스성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오해하고 진통제만 드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한 판단이에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65세 최모 아저씨가 며칠 전부터 심한 두통이 있었는데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산 진통제만 드시고 버티셨대요. 그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왔는데 이미 뇌출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결국 수술을 받으셨지만 반신마비 후유증이 남으셨습니다. 만약 처음 두통이 시작됐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였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두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입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9세 이모 할머니께서 손자와 전화 통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셨대요. 손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달려와 병원으로 모셔왔어요. 할머니는 의식은 명료하셨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말은 하려고 하는데 발음이 부정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이는 뇌의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평생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언어 장애의 종류와 증상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째, 실어증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있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엉뚱한 단어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달라고 하고 싶은데 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거나 하는 거죠. 둘째, 구음 장애입니다. 혀나 입술의 움직임이 둔해져서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경우예요. 마치 입안에 뜨거운 음식을 넣고 말하는 것처럼 어눌하게 들립니다. 셋째, 이해 장애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계절별로 보면 겨울철에 특히 위험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예요. 기온 변화가 클 때 혈관에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첫째,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같은 문장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오늘 날짜와 자신의 이름, 나이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혀를 내밀어 보세요. 혀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온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를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큰 뇌경색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겪은 분의 30%가 1년 이내에 뇌경색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이내가 가장 위험해요. 세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운동마비입니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74세 김모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시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져서 칫솔을 떨어뜨리셨대요. 처음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얼굴 표정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병원으로 모셔왔어요. 검사 결과 뇌의 운동중추 부근에서 작은 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완전한 반신마비가 됐을 거예요. 운동마비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쪽 팔다리에만 나타납니다. 양쪽 모두에 나타나는 경우는 다른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둘째, 얼굴 마비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죠. 셋째, 감각 이상이 동반됩니다.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넷째,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똑바로 걷기 어렵거나 한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나타나요. 연령대별로 보면 60대부터 급격히 증가합니다. 60대는 인구 10만 명당 120명, 70대는
280명, 80대 이상은 450명이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요. 간단한 테스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양손 들기 테스트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뻗어서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미소 짓기 테스트입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얼굴 마비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한 발로 서기 테스트입니다. 한 발로 5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넷째, 직선 걷기 테스트입니다. 일직선 위를 걷는 것처럼 발끝을 발뒤꿈치에 붙여가며 걸어보세요. 이런 테스트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신호가 모두 함께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만 나타나도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또한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더 큰 뇌혈관 사고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까지 세 가지 주요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증상들도 있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둘째, 심한 어지럼증입니다. 단순한 현기증이 아니라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죠. 셋째,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입니다. 평소보다 반응이 느려지거나 멍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예요.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의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 완전 회복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져요. 6시간이 지나면 회복률이 50%로 떨어지고 12시간이 지나면 30%, 24시간이 지나면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73세 박모 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오셨어요. 며느리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었고 TV를 보시다가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우울감이나 치매 초기 증상으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미묘한 언어 장애가 있었어요.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평소 잘 아는 단어도 가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뇌의 여러 부위에서 작은 혈관들이 막혀 있는 다발성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크지 않은 경색들이어서 적절한 치료로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뇌혈관 질환의 증상이 항상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미묘한 변화로 시작될 수 있어요.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신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 말을 많이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말수가 줄었다거나 평소 꼼꼼하시던 분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다거나 하는 변화 말이에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까? 작년 겨울 68세 김모 아저씨가 부인과 함께 오셨어요. 부인 말씀으로는 남편이 최근 한 달 동안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호소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한 수면 장애나 이명으로 생각했는데 자세한 병력을 들어보니 어지럼증의 양상이 조금 특이했어요. 머리를 돌릴 때나 갑자기 일어날 때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뇌간 부위에 작은 혈관에 협착이 있었어요. 뇌간은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라서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처럼 어지럼증도 단순히 귀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증상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특히 어지럼증과 함께 두통, 폭시,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혈압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뇌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지난해에 온 71세 이모 할아버지 경우를 보면 10년째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뇌혈관 초음파를 해보니 목 부위 경동맥에 상당한 협착이 발견됐거든요. 혈압이 조절되고 있다고 해서 혈관 자체의 노화나 동맥 경화가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정기적인 뇌혈관 검사가 필요합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6개월에 한 번은 뇌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과 뇌혈관 질환의 관계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특히 당화혈색소가 7%를 넘는 경우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해요. 작년에 온 66세 최모 할머니는 당뇨병을 15년째 앓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셨어요. 당화혈색소가 9.2%였거든요. 다른 증상은 없으셨지만 정기 검사에서 뇌 MRI를 찍어보니 이미 작은 뇌경색들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혈당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복혈당 100mgdl 이하, 식후 2시간 혈당 140mgdl 이하, 당화혈색소 6.5% 이하를 목표로 하셔야 해요. 또한 당뇨병 환자는 혈관 손상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입니다. 심방세동과 뇌경색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부정맥 중 하나인데 이로 인해 심장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뇌혈관을 막을 수 있어요. 심방세동 환자의 뇌경색 위험은 정상인보다 5배 높습니다. 지난해 응급실로 온 75세 정모 할아버지는 평소 가끔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오셨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이 발견됐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시고 심방세동이 진단되면 혈전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혈관 보호 효과가 줄어들면서 뇌혈관 질환 위험이 급증합니다. 특히 조기 폐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는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폐경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혈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남성분들의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직업적 스트레스와 음주입니다.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특히 야간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나 고강도 스트레스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은퇴 후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문제입니다. 하루 소주 2병 이상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경우 뇌출혈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해요. 은퇴 후 술자리가 많아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적정 음주량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뇌혈관 질환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지고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위험이 증가해요. 금연 후에는 1년 이내의 위험도가 50% 감소하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금연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운동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등산이나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뇌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운동은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께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하루 30분씩 5일 또는 하루 20분씩 매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운동 전후로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셔야 하고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식단 관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2300m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하는데 이는 소금으로 따지면 약 6지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2배가 넘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김치, 장류, 젓갈류 등 전통 발효식품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김치의 경우 하루 100지 이하로 제한하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반대로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므로 충분히 섭취하셔야 해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시금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등이 좋아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셔야 혈액의 점도가 적절히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시면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카페인 섭취는 하루 4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커피 기준으로 4잔 정도입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수면과 뇌혈관 건강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수면 중 호흡이 멈추면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뇌혈관에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콧거리가 심하거나 수면 중 숨이 멈추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일상 변화나 경제적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감 등도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고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 태극권 같은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에요. 가족들과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응급 상황에서 가족들이 알아두셔야 할 추가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정확한 증상 발생 시간을 확인하세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증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잠들기 전 정상이었던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물 목록을 정리해서 병원에 가져가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등은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병, 복용 약물, 알레르기 반응, 최근 수술 경력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응급실에 갈 때는 가능한 한 구급차를 이용하세요. 구급차에는 응급처치 장비가 갖춰져 있고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응급 상황 시 즉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직접 병원에 가시는 것보다 119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해요. 둘째,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되 머리를 약간 높게 해주세요.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의식이 없다면 기도를 확보해 주세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넷째, 함부로 약을 먹이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다섯째,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한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제 계절별 주의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평균 기온이 10도 떨어질 때마다
뇌경색 발생률이 11%씩 증가해요. 특히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목도리와 모자를 착용해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목욕할 때도 물 온도를 38도 이하로 유지하시고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세요.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도 주의하셔야 해요. 일교차가 큰 이 시기에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압 변동이 심해져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봄철에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어서 온도 변화에 대비하시고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세요. 외출 후에는 손 씻기와 양치질을 철저히 하세요.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지만 탈수로 인한 혈액 농축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급격한 온도 변화도 위험 요소입니다. 여름철에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고 에어컨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세요. 과도한 발한이 있을 때는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세요. 가을철인 9월부터 11월까지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발생률이 증가해요. 이 시기에는 특히 새벽과 저녁의 기온차가 크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점진적으로 보온 준비를 하시고 혈압 상승을 모니터링하세요. 독감 접종을 받아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알아두어야 할 미묘한 변화들도 말씀드릴게요. 평소 활발하던 분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거나 평소 꼼꼼하던 분이 자주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주의하세요. TV 시청 중에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신체적 변화로는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거나 한쪽으로 기우는 경향,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얼굴 표정이 어색해지는 것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가족 간 소통도 중요해요. 하루 1회 이상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 2회에서 3회 정도는 직접 만나서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가족들과 공유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 연락망을 구축해 두세요. 약물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시고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여행을 가실 때도 복용 계획을 세우시고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부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출혈 위험을 관리해야 해요. 칫솔질할 때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시고 면도할 때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세요. 외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음식과 알코올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정기검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상이시라면 뇌혈관 초음파는 1년에 1회, 뇌 MRI는 2년에 1회 받으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는 6개월마다 받으세요. 고위험군이신 분들, 즉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뇌혈관 초음파를 6개월에 1회, 뇌 MRI를 1년에 1회 받으시고 기본 검사는 3개월마다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50세부터 정기검진을 시작하시고 일반인보다 10년 앞당겨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뇌혈관 초음파는 경동맥의 협착 정도를 확인하고 혈류 속도를 측정해서 동맥경화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뇌 MRI는 작은 뇌경색을 발견하고 뇌동맥류를 확인해서 뇌출혈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혈소판 기능 검사, 응고 기능 검사, 염증 수치 확인 등을 통해 혈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복과 재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뇌혈관 질환을 겪으셨다면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해요. 처방받은 약물을 정확히 복용하시고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받으시며 위험 요소를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재활 치료도 중요합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필요에 따라서는 언어치료도 받으시고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증가시켜 나가세요. 장기 관리 계획으로는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3개월마다 신경과 진료를 받으시며 6개월마다 뇌혈관 검사, 연 1회 종합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뇌혈관 질환은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통증이라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둘째,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운동 마비.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골든타임 3시간을 기억하세요.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적절한 음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정기 체크,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뇌혈관 검사를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를 바라며 인생 지혜 길잡이 이정호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